너 왜 그렇게 떨고 있어?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지역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하게 울렸습니다. 은호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는데요. 애써 웃음을 지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선배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요. 별일 아니에요. 그게 다라고? 내가 이렇게까지 얼굴이 창백한데도? 지역은 은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흔들리는 눈빛, 떨리는 손끝. 단순한 피곤함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걸 그는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냥 오늘 손님이 많아서 조금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거짓말하지 마. 너 원래 힘들어도 티 안 내잖아. 그런데 오늘은 다르잖아. 지역의 말에 은호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앞에서 애써 감추려니 오히려 더 허술해 보였던 겁니다. 선배, 제발 그냥 묻지 말아주세요. 저 혼자 괜찮아질 수 있어요. 혼자 괜찮아질 수 있다고? 아직도 그날 일 때문에 불안한 거지? 은호는 숨을 삼키듯 고개를 떨궜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지역의 말은 전곡을 찔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호의 어깨는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고 손가락은 무릎 위에서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역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단순히 후배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는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은호야, 나한테 말해도 돼. 내가 그렇게까지 두려워하는 건 그냥 도둑 때문만은 아니잖아. 아니에요. 선배가 괜히 신경 쓰실까봐 그래요. 저 혼자서도 잘 버틸 수 있어요. 버틴다는 말 내가 할 때마다 난 더 불안해. 왜냐면 그 말 속에 항상 내가 혼자 견뎌온 흔적이 담겨 있으니까. 지역의 말은 은호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누구도 깊게 들여다보지 않았던 자신의 상처를 선배는 단번에 꿰뚫어보고 있었던 겁니다. 은호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대신 눈가가 붉어져 갔습니다. 선배, 왜 이렇게까지 신경 쓰세요? 저 부담스러워요. 은호가 낮게 중얼거리듯 말했지만 그 속에는 진짜 부담이 아니라 두려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혹시나 다시 마음이 흔들릴까봐, 다시 상처받을까봐 겁이 났던 거죠. 지역은 그런 은호의 마음을 알 리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더는 무시할 수 없다는 걸 느낄 뿐이었습니다. 부담스러워도 좋아.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내가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어. 내가 괜찮아질 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난 옆에 있을 거야. 지역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은호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지역을 바라봤는데 그 눈빛 속에서 전과는 다른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순간 은호의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에는 이건 안 돼, 또 기대면 안 돼라는 경고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서 은호는 애써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선배, 저 정말 괜찮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묻지 말아주세요. 부탁이에요. 은호의 목소리는 애써 침착했지만 그 끝에는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역은 그 떨림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 떨림이야말로 그녀의 진짜 마음이라는 걸 알아차렸죠. 그러나 당장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은호가 도망칠 틈조차 주지 않으려는 듯 그저 곁에 조용히 머무르기로 했습니다. 짧지만 날카롭게 오갔던 대화는 결국 서로의 마음을 더 깊게 흔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은호의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지역의 자각하지 못한 감정이 교차하며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긴장과 설렘을 동시에 남겨놓았던 겁니다. 한편 고성이는 지은호 주변을 은밀하게 수소문하며 불길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는데요. 그녀의 눈빛은 언제나처럼 차갑고 계산적이었고 어떤 대상을 향해 있든 늘 그 속에는 욕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은호를 향한 관심도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고 마치 오래전부터 짜놓은 판을 조금씩 드러내듯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접근하고 있었는데요. 동네 주민에게 묻는 말투 하나에도 예사롭지 않은 날카로움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혹시 저기 카페 하는 젊은 아가씨, 가족이 있나요? 요즘 누가 자주 드나드는지 아세요? 사소한 질문처럼 들렸지만 듣는 이들에겐 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만큼 고성희의 기운은 날카로웠습니다. 고성희는 마치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찾듯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의도적으로 잃어버린 딸이 있다는 말을 꺼내며 은호의 반응을 떠보았는데요. 이 말은 단순한 회한의 고백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마음을 뒤흔들려는 계략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은호는 순간적으로 멈칫하며 혼란스러운 눈빛을 보였고 이 장면을 목격한 고성희의 미소는 한층 더 의미심장하게 굳어갔습니다. 혹시 그 아이가 너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은호의 마음을 뒤흔들었지만 동시에 시청자들에게도 새로운 의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고성희의 말이 진실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거짓으로 은호를 흔드는 술책일까요? 이런 와중에도 지역은 흔들리지 않고 은호의 재능을 누구보다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의 눈에 은호의 디자인 감각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진 특별한 무언가였는데요. 그래서 그는 과감히 동업을 제안하며 그녀의 능력을 세상에 더 크게 펼치고 싶다는 진심을 드러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질게. 너의 색깔을 잃지 않도록 내가 지켜주고 싶어. 이 말에는 단순히 사업적인 이유뿐 아니라 은호에 대한 진심 어린 마음이 깔려 있었고 은호는 그 진심을 어렴풋이 느끼며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반면 박성재는 또 다른 방식으로 변화를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늘 유유자적하며 살아왔던 금수저의 모습은 사라지고 회사 일에 몰두하며 능동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아버지 박진석 앞에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려 애쓰는 모습은 과거의 성재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오래도록 사업을 지켜온 노련한 기업가답게 아들의 변화를 고지곳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갑자기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냐? 단순히 회사 걱정 때문은 아닐 거다. 박진석의 호탕하지만 날카로운 말투는 성재의 속내를 꿰뚫으려는 듯 했는데 성재는 잠시 숨을 고르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그냥 이번에는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 제 이름으로, 제 힘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속마음은 누구보다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었는데요. 성재의 모든 동력은 결국 은호였습니다. 첫사랑이자 끝사랑으로 가슴 깊이 간직해온 은호의 존재는 그를 변하게 만들고 또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겁니다. 은호가 웃을 때 세상이 환해지는 것 같다는 어린 시절의 기억은 여전히 그를 붙잡고 있었고 그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선명하게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결국 고성희가 불러온 의문의 그림자, 지역이 은호를 향해 내보이는 진심, 그리고 성재가 품은 끝없는 불씨가 동시에 얽히며 앞으로의 파국을 예고하고 있었는데요. 누가 진심이고 누가 거짓인지, 그리고 이 비밀의 실타래가 풀리면 어떤 파장이 몰려올지는 아직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이 은호를 향한 마음을 조금씩 자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또 다른 균열은 지강호에게서 터져 나오고 있었는데요. 늘 누나 그늘에 가려 살아왔다는 자격지심은 그를 점점 궁지로 몰아가고 있었고 은호에게 못되게 굴수록 더 깊은 갈등으로 번져가며 마치 폭발 직전의 화약꽃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요즘 지역은 스스로도 낯선 감정에 휘말리고 있었습니다. 은호를 떠올리면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고 다른 남자와 함께 웃는 모습만 봐도 속이 뒤집히는 거였죠. 특히 박성재와 나란히 영화관을 걸어 나오며 환하게 웃는 은호를 본 순간
지역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움켜쥐었고 속으로 이를 악물며 애써 감정을 누르려 했습니다. 왜 저런 모습이 이렇게 거슬리지, 난 왜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 거지? 그는 마음속에서 수없이 자문했지만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동생 같은 후배에 대한 걱정이 아니었고 오히려 은호가 다른 남자와 가까워지는 게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운 질투였던 겁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친해졌어? 나 욕하면서 가까워진 거야? 지역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본인조차 당황스러웠는데요. 목소리에는 어린아이 같은 투정과 질투가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순간 은호는 멈칫하며 지역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당혹스러움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떨림이 지나갔는데요. 그러나 곧 마음을 다잡은 듯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은호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그 안쪽에서는 폭풍 같은 감정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왜 지금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선배,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 아파했는데 이제 와서 왜? 은호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마음이 흔들릴까봐, 다시 상처받을까봐 겁이 났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오히려 지역이 다정하게 굴수록 더 힘들었고 마음속에선 왜 하필 지금이냐고요. 선배는 제 마음 몰랐잖아요 라는 절규가 치밀어 올랐지만 결국 가슴 속에만 묻어두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지강호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생활비를 달라며 은호를 찾아왔는데 이미 몇 번이나 같은 부탁을 하고 번번이 약속을 어겼던 터라 은호는 더 이상 돈을 줄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누나, 이번엔 진짜야. 나 곧 제대로 시작할 거야. 이번에만 좀 도와줘. 강호야, 너 매번 그렇게 말했잖아. 근데 결과는 항상 똑같았어. 이제는 내 스스로 뭔가 해봐야 해. 은호의 목소리에는 애정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지강호는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누나, 나를 왜 이렇게 무시해? 나는 내 동생이잖아. 그런데 왜 나만 이렇게 바보 취급하는 거야? 누나는 뭐든 잘하고 다 인정받으니까 그렇지.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라도 하는 거라고. 은호는 한숨을 내쉬며 동생을 다독이려 했지만 지강호의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끝없는 자격지심이 뒤섞여 있었는데요. 오히려 누나를 향한 집착 같은 원망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강호야, 내가 노력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야. 넌 할 수 있는 애야. 그런데 왜 자꾸 핑계만 대니? 엄마랑 나, 우리 가족 생각 좀 해줘. 가족? 가족이라고? 누나는 항상 잘났다고 하고 엄마도 늘 누나만 편들었잖아. 나한테는 늘 잔소리뿐이었지. 난 가족 속에서 늘 찬밥이었어. 정순이는 이 광경을 지켜보다 결국 아들을 붙잡아 타이르려 했습니다. 강호야, 제발 그만해. 내 누나가 널 무시하는 게 아니야. 너도 알잖아. 은호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 아버지 사업 망하고 나서 누가 우리 지탱했니? 내 누나가 없었으면 우리 다 길바닥에 앉았을 거야. 그러나 지강호는 그 말마저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엄마도 누나 편이지? 난 항상 뒷전이었잖아. 나한테는 뭐든 부족하다, 뭐든 실수다 그렇게만 말했잖아. 난 엄마한테도 필요 없는 아들인 거잖아.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빛은 이미 눈물에 젖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어린아이처럼 버림받을까 두려운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강호야, 제발 그게 아니야. 엄마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정순이가 두 손을 뻗었지만 지강호는 거칠게 뿌리치며 결국 집을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뒤돌아서는 그의 등은 분노와 동시에 깊은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문이 쾅 닫히는 소리는 집안의 모든 사람의 가슴을 무겁게 울렸습니다. 정순이는 무너진 듯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훔쳤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식당을 운영하며 두 남매를 키워왔지만 정작 막내 아들의 마음은 끝내 보듬어주지 못했다는 깊은 회한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우리 강우가 이렇게 된 걸까?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고 방 안에는 정막만이 내려앉았습니다. 한쪽에서는 지역과 은호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려 하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지강호의 불안정한 마음이 폭발하며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역이 자신의 진짜 마음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을지, 그리고 지강호가 선택할 다음 길이 은호의 삶을 어디로 끌고 갈지는 아직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단 하나 분명한 것은 이제부터의 시간들이 모든 인물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 예고편 같은 순간이라는 거였습니다. 한편 지역은 은호와의 동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테리어 견적 자료와 새로운 디자인 샘플을 가져와 하나하나 설명하는 그의 모습은 누구보다 진지했고, 그 옆에 앉은 은호 역시 처음에는 설레는 마음으로 종이에 시선을 두었지만 이내 얼굴이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종이에 새겨진 도면은 분명 그녀가 꿈꾸던 스타일과도 맞닿아 있었는데 막상 현실로 옮기려 하니 자신감이 뚝 떨어진 겁니다. 저 선배, 아무래도 제 스타일이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괜히 폐만 끼칠까봐 두려워요. 은호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을 흐렸습니다. 그 순간 지역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입술을 굳게 다물었고 한참을 그렇게 지켜본 뒤 낮게 말했습니다. 넌 지금도 충분히 빛나.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해. 내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디자인하면 돼. 나머지는 내가 맡을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진심이 담겨 있었고 순간 은호의 가슴은 요동쳤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이렇게 믿어주고 밀어주는 건 처음이라서 한순간이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전에 고백했다가 거절당했던 기억이 발목을 잡으며 불안하게 속삭였습니다. 다시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또 혼자가 되면. 그래서 은호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한편 박성재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은호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 프로젝트를 핑계 삼아 은호를 불러내며 그녀의 인테리어 감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했습니다. 회의 자리에서는 의도적으로 그녀에게 의견을 묻고 사소한 아이디어 하나에도 크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은호 씨, 이 부분은 역시 당신 생각이 맞았네요. 덕분에 훨씬 깔끔해졌어요. 성재의 입가에는 어린 시절의 순수한 미소가 번졌는데요. 은호 앞에서만큼은 경쟁심도 부담도 내려놓은 채 마치 소년 같은 얼굴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는 일부러 함께 일하는 시간을 늘리며 자연스럽게 그녀와 가까워지려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아무렇지 않게 같이 먹을래요? 하고 물었고 자료를 정리할 때면 곁에서 도와주며 작은 배려를 이어갔습니다. 은호도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성재가 보여주는 꾸밈 없는 태도에 조금씩 마음이 편해지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재는 속으로 역시 은호는 내 첫사랑이자 끝사랑일 수밖에 없어라는 확신을 더 굳혀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던 지역의 마음은 점점 뒤틀리고 있었습니다. 성재와 함께 웃는 은호의 얼굴은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고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지역의 속은 알 수 없는 불편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불편한 거지, 그냥 후배일 뿐인데, 단순히 아끼는 후배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합리화를 시도했지만 가슴속에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지역은 방 안에 홀로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 거지?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거야? 성재랑 잘 되는 게 뭐가 문제인데. 그러나 그 말 끝은 자신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질투라는 낯선 감정이 온몸을 휘감고 있었고 그 감정이야말로 그가 이제까지 외면해온 진짜 마음이라는 걸 서서히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지역이 은호를 향한 마음을 인정하려는 순간마다 은호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도망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새를 파고드는 성재의 다정함은 은호의 흔들리는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죠. 세 사람 사이의 미묘한 균열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고, 이제는 단순한 오해나 해프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갈등으로 커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또 다른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을 때 그녀의 입가에 번진 의미심장한 미소는 보는 이들마저 섬뜩하게 할 만큼 차갑고도 기묘했는데요. 결국 이렇게 돌고 돌아 내 곁으로 오는 건가, 은호. 넌 나를 닮았어. 그녀의 중얼거림은 진심 어린 회한처럼 들리기도 했고, 동시에 새로운 계략을 꾸미는 듯한 냉혹한 선언처럼도 들렸습니다. 그 속내가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은호를 둘러싼 관계의 실타래가 점점 더 얽히고 설키며 큰 폭풍을 몰고 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호는 카페 불빛을 모두 꺼놓은 채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 향이 가득했던 공간은 이제 정막만이 감돌았고 은호의 마음속은 뒤엉킨 감정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지역에 대한 미묘한 감정, 성재가 건네는 다정한 손길, 그리고 어쩐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자꾸 불러일으키는 고성희의 존재까지. 머릿속은 차가운 폭풍우처럼 요동쳤습니다. 그 순간 창밖에서 들려온 인기척은 은호의 심장을 또다시 쿵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또 도둑인가? 손끝이 떨리며 테이블 모서리를 움켜쥔 은호의 눈빛은 공포로 흔들렸습니다. 문이 덜컥 열리던 소리에 몸이 굳어버렸는데 들어온 이는 다름 아닌 지역이었습니다. 어둠을 뚫고 들어온 그의 모습은 묘하게 든든하면서도 따뜻했죠. 괜찮아?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 지역의 낮은 목소리는 은호의 긴장을 단숨에 풀어냈고 그 순간 은호는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직도 내 마음은 꺼지지 않았구나. 그녀는 속으로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외면하려고 해도 아무리 다짐해도 지역을 향한 감정은 여전히 가슴 깊은 곳에서 뜨겁게 살아있었던 겁니다. 지역은 은호의 붉어진 눈가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말보다 더 강하게 전해지는 그 존재감에 은호는 잠시 고개를 떨구며 눈을 감았습니다. 둘 사이의 공기는 말할 수 없는 긴장과 동시에 안도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미묘한 순간은 두 사람 모두에게 잊히지 않을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둠 속에서는 또 다른 그림자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지강호였습니다. 누나에 대한 분노와 자격지심은 점점 더 거칠게 부풀어 올랐고 그 마음은 이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위험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왜 항상 누나만, 왜 나는 늘 부족한 취급이야. 이번엔 나도 뭔가 보여줘야겠어. 그의 낮은 독백은 한층 더 불안하게 들렸습니다. 은호가 지역과 가까워지는 모습, 가족이 자신을 뒷전으로 두는 상황은 지강호를 끝내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모든 인물의 마음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지역은 은호를 향한 진짜 마음을 이제 막 인정하기 시작했고 은호는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감정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성재는 여전히 첫사랑의 불씨를 끌어안은 채 다가서고 있었으며 고성이는 진실인지 거짓인지 모를 말로 모든 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강호는 자신의 분노와 열등감에 휘둘리며 위험한 벼랑 끝으로 내달리고 있었죠. 과연 지혁은 스스로의 감정을 솔직히 인정할 수 있을까요? 지강호의 불안정한 선택은 은호의 삶을 어디로 끌고 갈까요? 그리고 고성이가 들이운 이 불길한 그림자는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오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점점 더 얽히고 꼬여가는 이들의 운명,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과 갈등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 다음 시간에도 꼭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의 이야기를 함께 이어가 주시길 바랍니다.